현재 폴란드의 한국 방산 뉴스는 주변국들과 방산 시장 1위 미국에서까지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폴란드의 밀착을 두고 양국의 협력은 일본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한국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같은 사업마저 한국에 빼앗길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방산 수출보다는 수입이 두드러지는 나라인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빅딜을 이후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의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잠재 고객으로 불리는 나라들을 살펴보자면 우크라이나의 미그 29를 모두 넘겨 사실상 전투기가 없는 슬로바키아, 전투기 퇴역을 앞두고 대체 고등훈련기가 필요한 불가리아, 중고 라팔 12대를 구매했지만 유지비 부담에 경량형 전투기 겸 훈련기 도입을 추진 중인 크로아티아, F-35A와 동시에 보조 기체 도입을 원하는 루마니아, 특히 오스트리아는 얼마 전 유로파이터 타이푼 12대를 도입했지만 임무 장비 탑재가 불가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따라서 해당 기체를 중고로 매각하거나 폐기한 후 운용할 염가형 전투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유럽에서만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나라들이 줄을 짓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유럽국들이 아시아에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과 중국의 텃밭이었던 남미 대륙에서도 한국의 방산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남미 언론들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한국 방산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린 이유는 폴란드의 대규모 계약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오래전 폴란드는 북한과의 관계가 두터웠는데 어느 순간 북한의 존재감은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한국과 밀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했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미국을 잇는 방산 수출 국가로 떠오르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루과이는 예전부터 한국의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항만을 배우고 싶어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한편 아르헨티나가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상당히 재밌는데요. 20세기 초 당시부터 일본인들이 브라질 이주를 하며 양국의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사이는 한일 관계 못지않게 좋지 않죠.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편에 서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현재 한국 방산에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두 국가 이외에도 콜롬비아는 앞서 FA50 도입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외신들은 전 세계적인 한국 방산 시장의 위상 상승에 사실 아직까지 한국과 폴란드는 MOU 체결에 지나지 않는데 벌써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중러 무기 시장은 메리트를 잃었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들과 호환성이 좋은 한국 방산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FA50 경공격기만으로도 한국 방산 시장이 주목을 받는데 KF-21이 운용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가 한국 방산에 주목하자 일본은 한국이 폴란드와의 협력으로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한국은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 등을 생산하며 이를 유럽 주변국들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볼 때 일본 입장에서는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방산 분야가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분야로 주변국들은 의아함을 드러냈는데요.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2020년부터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 국가 중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리더로 만들 것을 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폴란드 내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뒀고 1위를 달리던 일본산 배터리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LG 에너지 솔루션 최고 경영자 권영수 부회장이 폴란드 생산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르자 일본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방산을 시작으로 한국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상승해 폴란드가 전기차 배터리마저 한국산을 밀어주기 시작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가 거의 마지막 남은 산업이기에 이 분야에서는 한국을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무색하게 폴란드 공장에서의 산업을 더욱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3대 완성차 업체인 포드의 인기 전기차 모델인 머스탱, 마하이와 전기 상용차인 이트랜짓의 판매 확대에 따라 배터리 공급을 추가적으로 늘려나간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폴란드 공장의 포드향 배터리 생산 라인 규모를 기존 규모에서 2배로 증설하고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증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폴란드 전기차 공장에서 계속되는 성과를 이어가자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본은 만연자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 일본의 말대로 폴란드가 한국을 밀어준다는 느낌이 들 만큼 폴란드는 인프라까지 모두 한국에 맡기는 상황인데요. 폴란드가 추진하는 약 10조 원 규모의 신공항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쇼팽공을 대체하는 신규 허브 공항의 건설과 철도, 배후도시 개발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 운송허브 개발 사업이며 폴란드 신공항이 개발되면 2035년 약 4천만 명, 2050년 약 1억 명의 여객 처리가 가능한 메가 허브 공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원전과 첨단 산업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에 힘을 쏟았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2월 2040 에너지 전략을 통해 2043년까지 총 6기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급적 올해 중 무형을 결정해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폴란드 원전 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 산업의 미래 발전을 설명했으며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폴란드의 원전 건설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 강화를 지켜보는 국가는 일본만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앞서 유럽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폴란드를 우군으로 확보하려고 나섰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빌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 세라코비치 세르비아 외교장관과 각각 만나 중, 동부 유럽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라우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국제 및 지역에서 폴란드의 영향력을 중시한다면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라우 장관은 폴란드가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중국과 유럽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중국의 요청에도 중국과의 협력은 이행하지 않고 방산부터 원전까지 줄곧 한국과의 협력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폴란드 배터리 산업에서 밀리는 것과 동시에 친중 총리가 당선된 호주에서 영향력 확대를 기대했던 중국이 당황하는 국면을 맞았는데요. 먼저 중국은 호주에서 중국산 무기를 수출할 생각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폴란드와의 빅딜에 버금가는 수준의 한국 방산 수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호주 K9 자주포 현지 공장을 방문해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회담 이후 호주가 한국의 무기 체계를 신뢰하고 있고 우리와 방산 협력 분야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 장갑차를 후보로 놓고 다음 달 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에 이어 호주와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외신들은 한국이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을 넘어서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애를 써도 쉽지 않지만 한국은 특별한 시장 진출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세계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입니다.